그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두 개로 쪼갰다. 서럽고 치열했던 3년간의 전쟁. 전쟁이 시작한 것은 50년 6월 25일이지만은 이것이 쌍방이 교섭을 해가지고 휴전협정에 사인한 날이 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효력을 보았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60여 년, 20대 후반의 청년은 아흔의 노인이 되었지만 그날들의 기억은 어제일처럼 또렷한데, 저는 6.25 전쟁 나는 날 임진강에서 개성에서 적성에 이르는 1사단장으로서 이 전쟁에 해가지고 사단장 1년, 군단장 1년, 참모총장 1년을 해가지고 하루도 저는 쉬지 않은 전쟁입니다. KTV 파워 특강. 살아있는 6.25 전쟁의 역사. 백선엽 장군의 강연을 통해 오늘날의 대한민국을 위한 희생의 순간들을 다시 되새겨봅니다. 살아있는 전쟁 영웅 우리 백선엽 장군님을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날도 더운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많이 참석해 주신 가운데 제가 말씀을 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일어났던 사실에 대해서는 비교적 제가 기억을 합니다. 네, 이것은 오늘은 6.25 전쟁 중이라고 하는데 6.25 전쟁이 얼마만큼 길게 했느냐 하면은 3년 7일 했. 천일하고 며칠 동안의 전쟁을 이 공산축하고 했다. 여기에 미국을 위시해가지고 16개국이 무력으로 우리를 도왔고 몇 개 나라는 병원 의료시설로서 우리나라를 도왔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당시의 상황은 그러면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우리나라는 1910년에 일본 사람에게 합병을 당하고 36년 동안을 일본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그것이 1945년 8월 15일 날 일본이 연합군에 무조건 항복을 하기 때문에 이 한반도는 두 개로 쪼갰단 말이에요. 북쪽은 소련군이 들어와 가지고 만주와 북한에 점령을 하고 우리 남한은 미군이 오키나와에서 들어와 가지고 3년 동안 미 군정을 설치를 했어요. 그래가지고 1948년 5월 10일 날 소위 UN 감시하에 우리나라가 일반 선거를 해서 그것도 제주도는 4.3 사건 때문에 그걸 하지 못하고 이 본토만은 일반 선거를 해가지고 거기서 국회가 성립이 되고 우리 정부가 수립이 돼가지고 이승만 대통령이 초대 대통령으로서 12년 동안 이 나라를 갖다가 통치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이번 7월
7일은 휴전 협정, 전쟁이 시작한 것은 50년 6월 25일이지만은 이것이 쌍방이 교섭을 해가지고 휴전 협정에 사인한 날이 53년 7월 27일 밤 10시에 효력을 보았어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하는 것을 이 차트를 이용해서 제가 설명을 하겠어요. 저는 6.25 전쟁 나는 날 임진강에서 개성에서 적성에 이르는 1사단장으로서 이 전쟁에 해가지고 사단장 1년, 군단장 1년, 참모총장 1년을 해가지고 하루도 저는 쉬지 않은 전쟁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그때 1군단장을 하다가 갑자기 부산에 경무대에 이승만 대통령한테 신고하라고 해서 갔댔어요. 갔었는데 그때 신성모 국방장관하고 김환란 유화대학 총장 하시던 분이 그때 잠시 공보장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때 이것이 만난 하나의 날이고 이때 제가 연령이 31입니다. 네, 이것이 강릉에 51년 제가 1군단장 할 때에 그 막녀들하고의 찍은 사진입니다. 이것은 한국전쟁 3년 중에 미 8군이 지상군으로서 이 전쟁을 수행했어요. 그래서 가지고 저 초대 8군 사령관은 워카 장군이라고 하는 사람이 6개월 했고, 그 다음에 리치웨이 장군이 4개월 했고, 이분이 2년을 했어요. 근데 이분이 한국군을 갖다가 그 어린 한국군을 성년 한국군을 만들어준 이 사람이 한국군의 아버지라고 할 만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자기 아들도 군산 비행장에서 이북에 가가지고 전사를 한 사람입니다. 이것은 동해안에서 그 활약했던 순양함대 제5 사령관인 바크라고 하는 사람이 우리 1군단에 대해서 함포 사격을 해줬어요. 네, 이것은 그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1951년 7월 10일 개성에서 휴전회담을 시작한 장소인데 이것이 개성에서 99간의 개성에서 인삼 부자의 집입니다. 이것이 폭격을 당해가지고 이 뒷면은 했지만은 이 공산 측은 거기에서 숙소를 하고 여기에서 그 중국 음식을 만들기 때문에 그 콩기름이 아주 고소하게 이제 일어난 장소입니다. 이것이. 그래가지고 이때 전 유엔군을 지휘한 사람이 리치웨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2차 대전에 제18 공정군단장으로서 화란 북쪽에서 아주 용맹을 나른 분인데 이분은 여기 오른쪽 이걸 보세요. 여기에 수류탄을 달고 다녀요. 이 수류탄은 누굴 위해서 가지고 다니느냐 하고 이제 신문 기자들이 물으면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그렇지만은 적을 위해서라도 항시 경계를 해야 된다고 하는 이 모토를 한 사람입니다. 아주 용감하죠. 이것이 이 아측의 대표가 5사람입니다. 이것이 미국의 해군을 대표한 바크 소장, 그 다음에 벼 크레이기라고 하는 미 공군을 대표한 사람이고,
그 다음이 제가 한국군을 대표하고 저기에 조입이라고 하는 사람은 미국의 극동 해군 총사령관입니다. 별 3개요. 그 다음이 리치웨이 장군, 그 다음에 행크 호디스라고 하는 저 사람은 8군의 참모부장인데 육군을 대표해서 이것이 이 대표단입니다. 이것은 개성 인삼관에서 점심을 먹고 이제 앉았을 때의 사진입니다. 이것은 제 첫날 7월 10일 날 이 조이 제독의 헬리콥터를 타고 나는 한국군을 대표하기 때문에 이 좌석이 2개밖에 없는데 나는 이것을 타고 갔다 왔어요. 근데 이것은 그 첫날 이제 회담이 돼가지고 대표들은 헬리콥터로 가고 일반 참모들은 자동차로 갔는데 그때 이 중공군이 설비된 그 지프차를 우리한테 태워가지고 이제 흰 백기를 거기다 달아놓고 이제 우리를 운반을 했는데 그것이 애국의 선조는 지금 미군하고 한국군의 대표들이 자기네한테 항복받으러 온다 하고 제1차로 선전을 합니다. 이거 제1차의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그 휴식할 때의 대표단의 그겁니다. 근데 이것은 인삼관이라고 개성의 북쪽에 송악산 그 밑에 있는 그 인삼관의 그겁니다. 그래갖고 이것이 그 시대의 그 첫날 이 자동차로 어떤 광경입니다. 근데 이것이 잘 보십시오. 여기에 중가운데 있는 사람이 저것이 남일이라고 해요. 이 사람은 한병도 출신으로서 1927년에 스탈린이 소백리아에 있는 우리 한인 17만 5천을 하룻밤에 나가라고 해가지고 이제 노서의 중동 지구에 보낸 민족 출신입니다. 이래가지고 소련군의 마이어 소령쯤 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이상조, 이 사람은 경상남도 동래군 기장 출신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아주 특이한 사람인데 내가 요 다음에 또 재미나는 얘기를 해드려요. 그 다음에는 장평산이라고 군단장을 한 사람이고 여기에 땡화라고 하는 사람은 중공군의 작전 부사령관이에요. 총참모장은 그 외에 있고 이 사람이 작전을 전부하고 그 다음에 셰황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참모장 겸 군대 내부에 감시하는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중공이 2명, 북한이 3명 나왔는데 대표자는 남일이지만은 그 진짜 그것을 컨트롤하는 그 사람은 북경에서 주원래가 전반적으로 컨트롤했다고 하는 것이 내중에 알한 사실입니다. 이것은 여기에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 요 사람이 우라고 하는 사람인데 중국 통역을 하고 그 어른 사람은 미군인데 한국말하고 영어 통역을 하고 이쪽에 저쪽에 있는 2 사람이 중공이고 이쪽이 북한 실무 요원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이 그 당시에 이제 세계의 눈이 여기에 있었어요. 도대체 이 한국 전쟁의 전도는 어떻게 될까? 이것이 전쟁이 일어난 것이 50년 6월 25일인데 51년 7월 11일 이 휴전회담이 시작이 됐다. 이것은 그 당시에 뭐라고 말할까, 저 각국의 특파원들이 여기 와가지고 문산을 근거지로 해가지고 항상 뒤따라다니는 이 보도진의 그겁니다. 이것은 호디스가 비무장지대에 관한 분과장을 이 사람이 했는데, 나하고 이 디마케이션 라인, 즉 군사 분계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쪽 몇 킬로, 남쪽 몇 킬로 그 비무장지대를 갖다가 토의할 때에 이게 하나의 스냅입니다. 그래가지고 뭡니까, 우리 한반도의 이 옹진 측에서 육지의 그것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는 제해권하고 제공권은 완전히 미군이 가지고 있어요. 적은 중공이나 북한은 꼼짝도 못해요. 서해안에 요새 황해도의 그 오도에 대해서 우리 군이 잘 분투하고 계시지만은, 여하튼 그 당시에는 섬이라고 하는 섬은 전부 미국 해군이 한국 해군 해병대하고 또 민간 합해서 점령을 하고 있었어요. 이것은 이 안다우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이 사람의 조상이 연세 대학을 맨일란 사람의 후손인데, 그 당시에 해군 대위가 이 한국말하고 영어에 통역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이수영 중령이라고 하는 사람이고, 이것이 납니다. 근데 이것은 그 당시에 한국의 수녀인 이기붕 국방장관, 공군총장, 해군총장, 문산 평화촌에 이제 긴급 회의하러 왔던 장면입니다. 근데 이것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이제 1951년에 52년의 캠페인에 자기는 이번 선거에 미국 대통령으로서 이기기만 하면은 곧 한국을 방문해서 방도를 강구하겠다고 해서 이제 52년 12월 6일 날 한국에 왔어요. 굉장히 비밀리에 왔어요. 한국 정부에 알려지지 않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떻게 그런 걸 하는가 하면은 첫날 이 동순동 서울대학 총장실을 벤프리트 대장이 그것을 갖다가 사령부 겸 숙소로 썼는데, 거기에 유숙하면서 이분한테 제가 제1차로 브리핑을 했어요. 근데 그것은 그 다음날 아침 8시에 팔군사령관 그 실에서 회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브리핑을 하고 라이언이라고 하는 군사 고문단장의 그것을 들고 이제 레드포드 제독,
그 다음에 브라들리 합참의장 하면서 이제 회의가 시작됐어. 그때 벤 프리트 대장이 일어났어요. 근데 벤 프리트 대장하고 아이젠하워 그 당시에는 이분이 웨스트포인트의 1915년의 동기 동창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8군 사령관의 대자이고 한 사람은 지금 대통령 당선자고. 그래가지고 제가 한국군 20개 사단 승편을 브리핑을 15분 했어요. 그 당시에 그것은 뭔가 하게 되면은 결국은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한국에 와서 시찰을 하되 미국에서 예비 병력을 갖다가 총동원하지 않는 이상은 이 한반도는 이 문제를 해결 못하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지의 한국군을 갖다가 증강해야 되겠다. 한국군을 갖다가 현대화시키고 한국군을 갖다가 아주 유치한 아주 어린 한국군을 갖다가 훈련을 통해서 한국군을 갖다가 레벨업 시켜야 되겠다 하는 결론이 났어요. 그래서 이 양반이 제가 브리핑을 할 때에 끝나자마자 자기는 아직 미국 대통령의 취임은 안 됐지만은 여기에 동의를 합니다. 자기는 대통령 취임하면은 여기에 곧 응답을 할 것입니다. 해가지고 그때부터 한국군이 20개 사단에서부터 정기군 20개 사단이 됩니다. 이때까지 명칭이 11사단까지 났다는 것이 12, 15, 20, 21, 22, 25, 26, 27, 28, 29, 20개 사단에 내가 참모총장 때 완성을 합니다. 또 그 외에 예비 10개 사단도 또 만듭니다. 그래가지고 2,000명의 한국 전문 장교를 미국의 17개 학교에 보냅니다. 이 사람들이 돌아와서 한국군을 갖다가 각 학교에 교관으로서 배치해가지고 이걸 만듭니다. 또 전선에서 오래된 사단은 갖다가 후방에 빼가지고 사단 집중 훈련을 시킵니다. 이것은 갖다가 9주 동안이 훈련을 시키고 미군 장군이 훈련 고문단을 시켜가지고 엄격히 개인 화기에서부터 대대 테스트까지 이것을 갖다가 감시 감독합니다. 또 제주도에 10만 예비군을 갖다가 이것을 만듭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목포에는 매일 LST 2척이 목포에서 모슬포라고 하는 데에 운반이 되어가지고 16주 교육을 해가지고 일선에 배당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한국군의 기초가 되는 시대입니다. 이것은 뭡니까? 그 당시에 요 점선선이 저것이 대충 캔사스 라인이라고 했는데 저기에서 뭔가 직선으로 있는 저 구간을 2년 동안 전작을 합니다. 2년 동안 아주 중공군이 80%를 나가고 북한군이 20%를 갖다가 점령하는 지역인데 이거의 그 당시에 2년 동안 육탄과 이 토탄과 폭탄과 해가지고 한 인치의 땅도 거저오던 거 아닙니다. 이거. 이 한때는 베르프리트 대장이 중공군 5차 공세 때는 경무대에서 마포까지 400문의 대포를 갖다가 놓고 중공군하고 북한군의 그것을 갖다가 막아냈어요. 그 당시에 2번 이 수도가
함락됐지만은 세 번째는 이 벤프리드 대장이 한국 사람이 서울을 갖다가 제일 애착을 가지는 시대인데 세 번째는 안 된다고 해가지고 400문의 대포를 쏴가지고 이것을 물려쳤어요. 이것이 그 당시에 그겁니다. 이 전쟁이 나게 되면 이 포로 문제가 이게 사실은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들 이게 비준된 나라도 있고 비준 안 한 나라도 있는데 전쟁 이것을 갖다가 미국 사람은 아주 굉장히 아주 잘 지켜요. 이 북한 포로는 대부분이 거제도에 가 있고 그 다음에 중공 포로는 대부분 제주도에 갔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 거제도에서의 상황인데 이 역사가 깁니다. 이것이 또 그 다트라고 하는 포로 수용소 소장이 북한 포로한테 포로가 됐어요. 이 세상에 참. 그래가지고 나중에는 벤프리드 대장이 탱크를 가지고 가서 이걸 갖다가 그 수습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세상의 악질이 이 스탈린이에요. 이 조세프 스탈린이 2차 대전에 영미에 가담해가지고 나치스트 독일을 괴멸시키는데 큰 일을 하고 그 다음에 45년 8월 9일 날 만주와 북한에 있는 관동군과 조선군을 갖다가 200만의 대군으로서 이걸 제압을 했어요. 그것이 한국은 들어오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됩니다. 이 극동지구가 적화된 원흉이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모택도일을 지원하고 김일성을 지원해가지고 아시아에서 우리 남한하고 일본을 제외해가지고는 전부 벌게한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에 동경에 있던 국동군 사령관 마크 크라크 대장인데 이 사람이 휴전 협정에 사인을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2차 대전에 이탈리아 전선에서 대공을 세운 사람인데 자기는 일생을 통해서 전쟁에 이기지 못한 장수로서 사인한 것을 갖다가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이것은 그 당시에 제가 웨스트포인트를 갔을 때의 광경입니다. 이것은 다부동에서 27년도에 하고 우리가 합동전장을 했을 때 이 연대장입니다. 마케이레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나중에 여기 유엔군 사령관을 했습니다. 이것은 이 사람 얘기를 또 조금 해야 되겠어요. 이 사람이 아리 바크라고 하는 사람인데 휴전협정에도 우리가 같이 대표로 일을 하고 동해안에서 한표 사격을 해준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제가 워싱턴에 갔을 때 밤 1시에 나를 찾아왔어요. 밤에 찾아와서 아주 나 자기를 놀라지 말라고 하면서 한 아침 새벽까지 한 서너 시간 얘기를 했어. 그게 무슨 얘기를 했느냐? 이 사람 얘기가 지금 당신네 나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이 통일 없는 휴전은 갖다가 죽음을 달라. 매일 서울은 갖다가 데모하고 학생, 청년, 소년 할 거 없이 지금 나와서 지금 데모를 하고 있는데 이거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이제 미국으로서는 이전 휴전을 하려고 이전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만약에
휴전이 끝나면은 당신네 입장이 더 약하죠. 이 휴전이 되기 전에 무엇을 갖다가 얻어내야 된다. 무엇을 얻어내야 되느냐? 방위조약을 얻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 잘못 만났구나. 이거 어떻게 이런 중에 대한 일을 할까 해서 이 사람은 돌아가고 그 결론은 뭔가 하게 되면은 상하 방위 조약을 하기 위해서는 제1차로 미국 대통령한테 얘기를 해라. 그래서 그 이튿날 미국 카린스 참모총장한테 가서 아이젠하워 대통령 좀 만나야 되겠다고. 그거 안 된단 말이지. 왜 안 되느냐? 아니, 미국의 참모총장이 각 나라에서 한두 사람이 오느냐? 많은 사람이 오는데 그거 다 어떻게 대통령 만나게 해주느냐? 그거 안 된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나하고 당신네 그 참모총장하고는 그건 갖다가 그 자격이 다르지 않느냐? 나는 지금도 우리는 60만에 가까운 대군이 미군 지휘하에서 지금 해서 싸움하고 있는 참모총장인데 나는 또 그 양반을 작년에 만난 이것도 있고 해서 반드시 만나고 가야 되겠다고 그랬더니 그 참모차장을 불러서 그 이튿날 이제 가게 됐어요. 거기에 가서 했더니 그 아이젠하워라고 하는 사람이 이승만 대통령 안부를 물으면서 이제 이 양반은 이전 휴전을 그전 가게 되는데 그래서 저도 이 이승만 대통령의 입장을 잘 생각해 주시오. 우리는 이 나라가 폐허가 됐고 지금 남한거에 갖다가 재대미밖에 된 거이 없고 또 우리 국민의 희망이 통일인데 이런 사정을 잘 좀 감안해 달라고 그랬더니 이 양반이 그러면 도대체 너희는 뭘 원하느냐? 그래서 내가 처음 꺼냈어요. 뮤추어 디펜스 팩을 우리는 원한다. 그랬더니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그것은 이때까지 구라파에서는 많이 이런 것을 해봤는데 아시아에서는 이거 아주 참 드문들다. very, very rare하다. 그러나 자기는 in principle, 원칙적으로 여기에 동의를 한다. 그러나 이건 또 미국 대통령만이 되는 것이 아니고 미국의 세네트, 미국의 상원의 ratification, 인준을 받아야 된다. 이러한 복잡도 있지만은 자기는 여기에 동의를 하면서 날 보고 너 워싱턴에 얼마나 더 있겠느냐 해서 한 2, 3일 더 있겠다고 했더니 자기가 국무차관 비들 스미스한테 연락을 할 끼니 그 세부를 가서 좀 얘기하고 가라 해서 그 이튿날 이 버크하고 같이 가서 그 내용을 설명을 했어요. 근데 그런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최근에 우리 해군 사관학교에서 이 사람의 동상을 흉상을 세워줬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당시에 서울 장안에 온갖 사람이 전부 통일 없는 휴전은 아주 반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국민의 소리 됐어요. 이것이야말로 진짜 소리 됐어요. 그런데 여기 또 하나 문제가 생겼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이거 아무리 이거 기다려봐야 이거 휴전 한다고 하는 것이 이거 2년도 하는데 지지부진하고 반공포료는 갖다가 저 포료 수용소에서 내달라고 아구상 치고 하는데 여기에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했는지 모르지만은 하나 연구를 했어요. 그것은 이 양반 뒤에 저기 원영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헌병 총사령부라고 하는 엉뚱당뚱한 그것을 하나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 참모총장들이나 손원일 국방장관은 이거 옥상 오기인데 이거 안 된다고 얘기를 했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듣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있는 동안에 갑자기 이승만 대통령이 전선에 있는 각 기관은 경무대에 오라고 했어요. 오라고 했더니 중에서 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 단상구에서 날 보고 총장 좀 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갔더니 자네 원영덕이 잘하지 그래. 그래서 예 잘합니다. 그 내가 그 사람한테 과제를 줬어. 그래서 그 뭐 자세히 설명도 안 하는데 그저 이해만 했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이 사람을 시켜가지고 포로 수용소에 저 고제도에 있는 그 포로 수용소에 있는 우리 헌병들을 갖다가 전부 걷어서 그 수용소에서 25,000명이 빠져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전 세계가 이게 야단이 났어요. 이거 미군도 모르고 뭐도 모른다 이거지. 그래서 내한테 전화가 빗발같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밤 1시에 이전 팔군사령관이 그러지, 워크라크 그러지, 케이캄지 그러지, 그 미군 5곳에서 체포할 끝에 밤에 와요.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내가 뭔가 대통령께 한번 물어보고 답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경무대에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전화 걸었더니 안 된대요. 왜 안 되느냐? 마담이 특히 야밤에는 대통령을 이렇게 깨울 수가 없다. 건강상도. 그러나 내가 그래서 나도 이전 각오를 하고 국가의 대사인이 대통령께 전화를 해야 되겠다. 했더니 좀 있다가 이 박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지금 야단 법석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면 좋을까요? 나는 속으로 자네가 했다고 그래. 아마 그럴 줄 알았는데 이해로 이승만 대통령이 내가 했다고 그래.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이 사람들이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그 이튿날 마크 크락이라고 하는 사람이 동경에서 왔어요. 그러면서 경무대에 들어가면서부터 불평이지. 아니 이때까지는 자기하고 중요한 일은 의논을 해서 한다고 가깝게서 했던 분이신데 이번에는 왜 이렇게 설명이 없이 그랬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 부분의 답변이 내가 잘 생각해서 만약에 내가 사전에 장군한테 말씀을 드리면은 장군이 입장이 더 곤란할까봐 제가 사양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 뭐 크라크 대장도 매할 수도 없고 그대로 놀아왔어요. 이것이 반공포로의 그겁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다음에 또 이 헌병들이 내중에는 인도군 3,000명이 티마야라고 하는 참모총장 한 사람이 이 인천에 상륙을 해가지고 판문점에서 그 반공포로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별을 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자가 여하튼 이 휴전회담은 2년이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제일 이 휴전이 가까워지려고 할 것이 어떻게 그 시그널을 우리가 알았는가 하면은
1953년 3월 초에 제가 군사고문단장하고 이 미 7함대 사령관인 전함을 타고 원산 앞바다의 요도라고 하는 그 요지에서 함포 사격을 하는 관측소에서 제가 갔던 일이 있어요. 근데 그래서 돌아오는 날 스탈린이 죽었어요. 그 7함대 사령관인 크라키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그 전문을 가지고 날 보고 얘기가 이전 휴전 회담이 빨라지게 됐다. 그렇게 하다가 이 반공포로 이것이 되었기 때문에 이전은 중공이 화가 났어요. 이놈들이. 펑터계가 이 중국 사람들이 본시 우리 한국 사람을 좀 멸시하는 것이 있습니다. 꼬리빵주라고 그래요. 고려의 거지들이.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저건 어떤 이 중공이 팽터계가 미군 정면에 있는 중공군을 갖다가 빼다가 한국군 2군단에 저게 있어요. 북한강 서쪽에 여기에 집중해가지고 한국군을 공격해왔어요. 그래가지고 첩본 3일 동안 이때는 그 정일권 씨가 군단장을 했는데 이분이 아팠어요. 그래서 테이라 장군이 나한테 전화가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좀 도와줄 수 없느냐 해가지고 내가 현지에 갔어요. 그래가지고 군사고문단장을 데려가지고 한국군에 있는 창고에 있는 무기와 예비대에 있는 장교 화살을 전부 몽땅 여기다 쓸어서 냈어요. 그래서 이 사람네들은 무엇이 목표인가? 화천 수력발전소. 결국은 이때는 벌써 한국군은 이전 옛날의 한국군이 아니고 이전 인류군대가 됐어요. 한국군 11개 사단이 여기에서 막았어요. 다소 금성 돌출부가 뺏기웠지만은 여기에서 휴전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나흘 동안 여기에 있었어요. 그런 중에 미국하고 한국군은 악화 1년입니다. 어느 때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몰랐지만은 미군이 이승만 박사를 연금시킨다고 하는 말까지 돌았다는 겁니다. 그러나 미국하고 한국하고 싸움해봐야 이 보는 것은 공산군밖에 없다. 그래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이 여기에서 중간안으로서 로버트 국무차관보를 한국에 보냅니다. 거기다 가린스 육군 참모총장을 깨쳐버렸어요. 그래서 경무대에서 18일 동안 아침 10시에서부터 저녁 9시까지 경무대에서 18일 동안 경론을 벌였어요. 그래서 얻은 것이 뭐냐? 이거예요. 휴전 한미 방위조약을 체결한다. 10억 불의 경제 원조를 한다. 한국 20개 사단과 여기에 상응하는 해공군을 계속해서 지원을 한다. 향후 이 평화조약을 제네바에서 할 때에 90일이 지나도 성사가 안 되면은 한미 양국은 거기서 철퇴한다. 그 대신 휴전에 반대를 안 한다고 하는 각서를 줘서 이 조인을 하게 됐어. 이거이 그겁니다. 이거이 개성에서 판문점으로 이거 왔는데 이것도 결국은 미국이 사람들이 속았거든요. 이 공산군은 한 인치의 땅도 더 얻으려고 그 개성에서 이리로 자기네 있는 거기다 갖다가 오폭을 했다 뭘 했다 해가지고 가진 거짓말과 이것을 해가지고 이리 앵겼어요. 그러니 공산 측은 어떻느냐? 이 공산 측은 이 미군도 그 당시에 이렇게 보고 있어요.
중국 사람은 앞에 와서 또 웃는 듯 하는데 북한 공산 그 사람들은 화가 났는지 사람을 때리려는지 아주 묵묵 그거랍니다. 이 사람네 하는 그것은 갖다가 한국 전쟁 개시부터 오늘날까지 수법이 하나요. 공산당 자기 마음대로 떠버리는 것이 오늘날까지도 계속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국군의 주력이 24시간 전선에 있고 북쪽은 핵무기, 그 다음에 미사일 재래군은 120만이 전진 배치를 하고 있고 개성공단은 지금 또 그렇게 되고 우리가 1950년 10월 19일 날 우리 1사단이 평양을 갔다가 1착을 했어요. 미군 기병사단보다도 30분 앞섰어요. 그 며칠 후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부인과 같이 평양을 방문을 했어요. 나는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이북에 있는 우리 동포가 이렇게 고생할 줄 몰랐다. 대단히 미안하다. 여는 우리 민족이 단결하면 살고 해지면 우리는 죽는다 이거예요. 그걸 절규했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 앞으로 그 당시에 우리 국군의 그것은 콩나물하고 그것도 소금에 내려가지고 보리쌀 섞어서 겨우 먹던 시대입니다. 국민소득은 150불입니다. 지금은 얼마입니까? 지금 2만 불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대한민국이 설선에서 통일에 앞서가지고 부국 강병을 만들어야 됩니다. 여기에 우리는 자만심을 가지지 말고 국민이 노력을 해가지고 더욱더욱 노력해가지고 우리는 뭉쳐서 이 나라가 영원무궁하게 발전하기를 기원하면서 제가 오늘 이 강연을 끝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